우선주의 상승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상승률을 보이면서도 단기간에 그만큼 하락폭을 보이는 특징을 보여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시 찾아온 주식정보의 유토피아, 주토피아의 진행을 맡게 된 서연우 전문가입니다. 오늘 정태경 전문가, 김민혁 전문가, 김우상 전문가님을 모셔봤습니다. 전문가님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FS 투자그룹 정태경, 김민혁, 김우상입니다. 네, 정말 든든하네요. 시작해보도록 할 텐데요. 질문 또 지난번과 동일하게 저희가 뽑아서 한번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닉네임이 코코아님 질문입니다. 그리고 질문은 우선주의 상승은 왜 조심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최근에 우선주가 많이 상승을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차례대로 한번 답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혁 전문가님 먼저 답변 주시겠어요? 네. 일단 우선주의 상승 먼저 얘기하기 전에 우선주와 보통주의 차이를 먼저 아셔야 됩니다. 둘의 차이는 일단 의결권의 여부 그리고 배당률 차이 크게 두 가지로 구분 지을 수 있는데 의결권이 있다면 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우선주를 가지고 있으면 그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우선주가 보통주보다 배당 수익률이 높게 형성이 됩니다. 이런 차이로 우선주 매매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참여하는 투자자들이 계신데 우선주의 상승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먼저 우선주는 유통 주식수가 적기 때문에 적은 돈으로도 큰 상승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 몇백 퍼센트 상승률을 보이면서도 단기간에 그만큼 하락폭을 보이는 특징을 보여왔습니다. 주식이란 게 받아줄 물량이 있어야 던질 수 있고 던지는 물량이 있어야 이렇게 쉽게 받아줄 수 있는데 유통 주식수가 적다면 이런 사고 팔기가 다른 주식들보다 쉽지 않고 대응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서서히 우상향하는 경우는 있어도 90도 가까이 계속 상승하는 경우는 없고 주가는 결국 기업의 밸류에 맞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급등하는 우선주 손을 대는 것은 명확한 기준 없이는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김민혁 전문가님은 상승폭이 클 수도 있지만 하락폭도 그만큼 크다는 의견을 주셨네요. 자, 그러면 김우상 전문가님 의견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도 거의 비슷한 의견인데요. 제가 조금 더 쉽게 한번 풀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보통주의 손실 위험성이 50%라고 한다면 우선주의 손실 위험성은 100%가 되는 형태입니다. 반대로 수익성도 보통주가 50%의 수익성으로 상승한다고 한다면 우선주는 100% 수익성으로 상승을 해요. 근데 기준은 이렇게 수익성이 아니고 위험성에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왜냐면 이게 기업에 이상 신호가 생기게 되면 주가가 하락을 할 텐데 보통주는 언제든지 매도해서 내가 손실을 막을 수 있는 반면에 우선주는 이상 신호가 생겨서 주가가 떨어진다고 해도 팔려고 하는 사람만 존재하기 때문에 사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은 맨날 며칠 동안 가지고 있어도 손실만 커지고 매도가 되지 않습니다. 내일 팔아야지 내일 맨날 걸어놔도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판매가 되겠어요. 네. 그리고 반대로 상승을 해도 상한가를 만약에 도달을 했다라고 해도 이제 상한가에서 그 높은 지점에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수익성으로 차익 실현도 잘 되지 않는 점도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김민혁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거래 가능한 유동 주식수가 적기 때문에 이렇게 위험성이 좀 많이 존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아까보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정태균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조금 더 쉽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요새 지수가 급락하면서 우선주들이 이제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 원인으로는 지수 급락으로 인해서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섹터들의 부재한 상황에서 자금의 일부가 우선주들이 유입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현재 이런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고 해서 우선주에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왜냐하면 유통 물량이 적기 때문에 앞서 말씀 주셨듯이 이제 급락이 심할 수 있고 또 급등이 심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대응이 이제 어려우신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보다 좀 안전한 종목에 투자를 하시는 게 맞는 거고, 이렇게 지금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종목 따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피통 싸는 거예요. 피통 싸보셨어요? 피통. 그렇게 저 여러 번 싸봤잖아요. 우리는 그런 경험 있잖아요, 그죠? 네네. 이제 보다 좀 안전한 종목에 투자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나 그 안전 매매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신 것 같은데요. 세 분의 의견 너무 잘 들었습니다.
결국에 우선주는 그 수익성보다는 돈을 잃을 수도 있는 그 위험성이 더 크다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우선주는 좀 필히 조심을 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질문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그 닉네임 무지개님이 질문 주셨는데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에는 뭐가 있나요? 라고 하는 질문인데요. 이거는 반대로 한번 정태균 전문가님 답변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기업의 이제 자금 조달 출처는 크게 내부 자금과 외부 자금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내부 자금은 기업 내부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마련되는 자금인데, 즉 영업 활동을 얻은 수익 중 각종 비용, 주주에 대한 배당 등으로 상여가 남아 내부에 유보해둔 돈을 말합니다. 내부 자금은 이자 등의 별도의 조달 비용이 들지 않고 자금의 사용 기간에도 제한이 없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가장 유리한 자금 조달의 수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금 조달 출처에 대한 내용 좀 설명해 주셨는데 김민혁 전문가님은 답변 어떻게 주실 건가요? 일단 저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 주식회사의 자금 조달 방법으로는 크게 차입 방식 그리고 유상증자 방식이 있습니다. 그 외 방식도 있지만 두 가지 방식으로 설명드리자면, 먼저 차입 방식은 쉽게 말해서 금융기관 또는 개인들에게 이제 자금을 빌려오는 방식으로, 이 방식 같은 경우에는 원금에 대한 이자 상환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제 기업들이 살짝 꺼려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유상증자 방식은 부채 증가 없이 이제 자금 조달이 가능한 방식인데, 주식수가 늘어나 기존 지분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기존 주주들 입장에서 이제 단기간 주식 가치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주들의 이제 반발이 있을 수 있는 방식인데, 기업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유상증자 방식이 조금 더 이제 선호하는 방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김민혁 전문가님은 이제 자금 조달 방법에 대한 내용도 좀 쉽게 설명해 주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김우상 전문가님 답변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정태경 전문가님은 내부 자금과 외부 자금에 대해서, 그리고 김민혁 전문가님은 차입을 막는 방식과 이제 유상증자 방식 설명해 주셨는데요. 기업이 자금 조달하는 방법은 이렇게 요즘에 대세가 되고 있는 상장하는 방법도 한 가지 방법 중에 있습니다. 단순하게 주식은 이제 돈 넣어놓으면은 이제 오르고 내리고 하니까 이렇게 요 정도로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텐데, 요즘에는 기본적으로 주식이라는 거는 이 각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기업의 주식을 매수하면 해당 기업에 이 투자금이 흘러 들어가게 되고요. 이 투자금으로 기업들은 이제 투자를 또 각종 설비할 것이고, 이렇게 기업이 안전하게 커나갈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겁니다. 네, 아무래도 꼼꼼한 설명 좀 해주신 것 같은데요. 결국 기업들이 주식시장에 성장하려고 하는 이유는 그 자금 조달의 목적이 크다는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아쉽지만 저희가 또 마지막 질문을 뽑아봐야 되는데, 마지막은 어떤 질문인지 한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상증자는 주가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라는 후춘님의 질문이었습니다. 자, 이번에 답변은 마지막으로 김우상 전문가님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네네. 유상증자라고 하면 기업의 악재로 작용하고 이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한다는 점은 요즘 주식하시는 분들은 좀 많이 검색도 해보시고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유상증자를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조달한 그 자금을 진짜 좋은 투자에 쓴다든지, 이 투자 금액으로 이제 좋은 성과를 달성하게 되면은 이 하락폭보다 더 큰 폭으로 상승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제 악재로만 보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다만 이때 투자 자금을 조달했는데 목적이 불분명한 자금이 조달이 되거나 아니면 이걸로 기업이 부채를 갚는다거나 하면은 더 큰 악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확인을 해보신 다음에 해당 기업에 투자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김민혁 전문가님도 답변 한번 주시겠어요? 일단 유상증자 말씀을 주셨는데, 유상증자는 주주 배정 방식, 주주 우선 공모, 그다음에 일반 공모, 삼자 배정 방식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삼자 배정 외에는 대부분 단기적으로 주식 가치는 하락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시가총액을 가진 회사의 주식 숫자가 불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주식은 희석되게 되고 주가 가치는 단기적으로 하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앞서 김우상 전문가님이 말씀 주셨듯이 유상증자를 하는 목적성에 따라서 호재로 작용하는 경우도 많고, 삼자 배정의 경우에는 어떤 투자자가 들어오는지에 따라서 주가가 크게 좋은 방향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투자자라면 이런 기본적인 공시는 좀 잘 분석할 줄 알아야 됩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이번에 마지막으로 정태균 전문가님 답변 한번 부탁드릴게요. 앞에서 뭐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통상적으로 채무 상환 또는 이제 기업의 운영 자금이 부족할 때 이중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그냥 하락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제 종목 진입 시에는 기업의 가치나 상승 모멘텀이 지속될 것인지 이게 단기적인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필히 체크를 해보시고 종목을 진입하시는 게 더 좀 안전한 매매를 진행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올라간다고 뭐 따라 사고 막 즉흥적으로 이제 매매하시는 분들 만드는 이런 어떻게 된다고요? 피통 싸움에 피통 싸웠잖아요.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항상 내 돈 들어가는 상황에서는 종목들의 이제 가치를 좀 필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결과적으로 다시 한번 그 안전성에 대한 얘기를 좀 그렇죠. 해주신 것 아주 같은데, 중요하죠. 네. 뭐 유상증자라고 해서 꼭 다 나쁜 거는 아니네요. 뭐 자금 조달 후에도 그 조치가 좋다면 또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새 전문가님들 의견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토피아도 어느덧 마무리가 또 되었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알찬 내용으로 주토피아를 꾸며보았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에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남았죠? 다 같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